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0민의 독일파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 25명을 선정했습니다. 인류 센터백은 현대 축구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뛰어난 정신적,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을 이끌고 조직하는 능력도 요구됩니다. 웰컴 투 월드 클래스 2023 시리즈의 센터백 부문을 소개하며 최고의 선수 25명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이 역할을 마스터한 선수는 거의 없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플레이하는 선수는 더 적습니다. 25위는 마르키뇨스가 차지했습니다. 마르키뇨스는 10대 시절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고 그의 잠재력에 대해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앙 수비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옮긴 마르키뇨스는 PSG가 프랑스를 지배하는 동안 핵심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수비수로서 전성기에 접어든 마르키뇨스는 나이가 들면서 기량이 향상되어 브라질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4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파엘 바란이 차지했습니다. 23위는 김민재의 파트너 다요트 우파메카노가 차지했습니다. 중앙 수비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요트 우파메카노는 피지컬과 스피드, 예측력을 갖춘 최고의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이 센터백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움직이기 위해 항상 전진 패스를 찾고 있습니다. 가끔씩 발생하는 실수를 줄인다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22위는 바르샤의 줄 쿤데가 차지했습니다. 21위는 맨시티의 마누엘 아칸지가 차지합니다. 20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차지했습니다. 19위는 유벤투스로 이적한 글레이슨 브레머가 차지했습니다. 18위는 손흥민의 동료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차지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공격적이고 열정적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로메로는 불같은 태클을 하는 선수로 점유력이 뛰어난 태클러입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전에는 아탈란타에서 활약하며 세리에 A 올해의 수비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자인 로메로는 토트넘의 핵심 선수입니다. 17위는 40세에 가까운 티아고 실바가 차지했습니다. 16위는 바르샤의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이 차지했습니다. 15위는 뉴캐슬의 스벤 보트만이 차지했습니다. 14위는 의외의 선수 마티아스 데리흐트가 차지했습니다. 아약스가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진출했을 때 10대 시절 거인과 같은 수비력을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은 선수는 바로 데리흐트였습니다. 이 선수는 유벤투스에서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후 다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8월 말 독일의 실러 기자와 동료 기자들은 분데스리가 리그 최고의 센터백들의 순위를 정리해 보도했었습니다. 그 순위에서 데리흐트는 1위였고 김민재는 2위였습니다. 김민재는 시즌 초기라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13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에데르 밀리탕이 차지했습니다. 12위는 밀란 스크리니아르가 차지했습니다. 이 새로운 PSG 수비수는 한동안 유럽에서 가장 꾸준한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스키니아르는 신뢰할 수 있는 선수이며 이는 중앙 수비수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11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안토니오 리디거가 차지했습니다. 10위는 맨시티의 네이선 아케가 차지했습니다. 9위는 바르샤의 로날드 아라우조가 차지했습니다. 8위는 리버풀의 주장 버질 반다이크가 차지했습니다. 7위는 맨시티의 존 스톤스가 차지했습니다. 6위는 아스날의 윌리엄 살리바가 차지했습니다. 5위는 맨시티로 이적한 요스코 그바르디올이 차지했습니다. 4위는 바이에른의 김민재가 차지했습니다. 김민재가 나폴리의 수비를 이끌고 2022-23 시즌 스쿠데토 우승을 차지했을 때 유럽 전역의 팬들은 불굴의 김민재에게 주목했습니다. FC 바이에른으로 이적하면서 이제 분데스리가에서도 김민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괴물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김민재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3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데이비드 알라바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콘테가 원했던 인테르의 알레산드로 바스토니가 차지했습니다. 1위는 맨시티의 루벤 디아스가 차지했습니다. 루벤 디아스는 맨시티에서 놀라운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첫 시즌에 FWA 올해의 축구 선수, 맨시티 올해의 선수,
프리미어 리그 올해의 선수, 챔피언스 리그 올해의 수비수로 선정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이 수비수는 맨시티가 트래블을 달성한 2022-23 시즌에 주축으로 활약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중앙 수비수는 없습니다. 김민재와 그바르디올, 루벤 디아스의 전 시즌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김민재는 그바르디올을 앞섰고 루벤 디아스와는 공중볼 경합에서는 밀렸지만 다른 데이터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라이트백 탑 25의 순위에서 바이에른의 누세르 마즈라위는 18위를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의 페드로 포로는 13위, 9위는 나폴리의 지오반니 디로렌조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오반니 디로렌조는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라이트백 중 한 명입니다. 3년 넘게 나폴리 팀의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2022-23 스쿠데토 우승팀의 주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선수입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의 단골 멤버이자 세리에 A 최고의 풀백 중 한 명인 디로렌조는 공격적이고 견고한 수비수로 보수적이지만 나폴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합니다. 2위엔 이강인의 동료 아슈라프 하키미가 선정되었습니다. 하키미와 안토니오 콘테의 인테르 파트너십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하키미가 주축이 되어 2020-21 스쿠데토를 차지했고 하키미는 까다로운 이탈리아의 퍼즐에서 빠진 조각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1-22 시즌을 앞두고 인테르가 선수단 이탈을 겪으면서 하키미는 다른 팀으로 이적해야만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노크했고 하키미는 다시 백포에서 뛰었습니다. 하키미는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무형의 선수이며 최종 패스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자질 외에도 탄탄한 수비 레퍼토리도 갖추고 있습니다. 1위엔 바이에른이 아쉽게 놓친 맨시티의 카일 워커가 선정되었습니다. 골키퍼의 순위에서 토트넘의 비카리오는 23위, 바이에른에서 인테르로 이적한 얀 존머는 22위, 곧 부상에서 돌아올 마누엘 노이어는 7위에 선정되었습니다. 1위는 티보 쿠르투아가 선정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티보 쿠르투아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르투아는 긴 다리와 뛰어난 선방 능력으로 2021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포함해 최근 몇 년간 레알 마드리드를 여러 차례 구해냈으며 2020 자모라 트로피도 들어올렸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선수입니다. 현재 기량을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포워드 10인 또한 선정했고 홀란드를 제치고 금주의 파워랭킹에서 손흥민이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 호스퍼의 득점왕 자리를 물려받았고 지금까지 꽤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9개 리그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 상위 22 선수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전 로빈이었던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의 배트맨이 되었으며 새로운 역할에서 꽤 잘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북런던 더비에서의 한 골을 포함해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 출전해 6골을 넣으며 팀을 프리미어리그 1위로 이끌고 인터내셔널 브레이크에 돌입했습니다. 슈퍼라이브에서도 경기장에서 맹렬하게 활약하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 탑10을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순위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맨시티의 존 스톤스, 루벤 디아즈, 그바르디올, 반다이크, 바스토니, 로날드 아라우조, 에데르 밀리탕, 메뉴의 마르티네즈를 선정했습니다. 바이에른에서는 데리흐트와 김민재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2019년 테나그의 탄탄한 아약스 팀에 합류한 데리흐트는 수비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럽 명문팀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기 전까지 데리흐트는 이탈리아 리그의 유벤투스에서 활약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데리흐트는 1999년 8월 12일 네덜란드 라이더 도르프에서 태어났으며 훌륭한 축구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리흐트의 능력에 동의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리더십입니다.
2019년 유럽축구협회 연합에서도 데리흐트를 우아한 양발 중앙 수비수로 타고난 리더라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공중에서 지배력이 뛰어나고 힘이 좋으며 공을 잘 분배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앞으로 그의 기량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선수에게 괴물이라는 별명을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 1.9m의 큰 키를 자랑하는 김민재는 나폴리의 수비진에서 항상 눈에 띄는 선수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결정하기 전에도 그는 수비수로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민재의 부모님은 모두 운동선수 출신이고 그의 형 역시 명지대학교 축구팀에서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축구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축구선수의 꿈을 응원하는 환경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세리에 A에서 활약하며 2022-2023 시즌 나폴리의 리그 우승에 일조한 것도 유럽에서의 활약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마침내 바이에른이 이번 시즌에 그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나폴리의 감독 교체 소식입니다. 나폴리는 지난 5월 우승 축하 행사 이후 벌써 두 번째 감독 교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루디 가르시아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안토니오 콘테를 새로운 감독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따르면 나폴리는 콘테 감독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 협력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해야 하고 가르시아가 아직 재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감독 교체 시기는 국가대표 평가전을 하는 약 2주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자신의 최우선 과제는 일을 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는 콘테가 두 번째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나폴리는 며칠 만에 콘테의 두 번째 거절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최근 나폴리 회장이 개인적으로 만나 콘테에게 나폴리 벤치를 제안했습니다. 회장이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르시아의 입장은 여전히 관찰 중이지만 나폴리의 10월 말과 11월 초가 중요해졌습니다. 콘테의 갑작스런 방향 변경이 없는 한 현재 상황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의 머릿속은 콘테를 대신할 실질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